자, 근데 이렇게 다 빼지 마시고 요것만 빼세요. 빼시고 오리발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거 코드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죠? 클래스에는 코드가 그 명령어 못 와요. 그죠? 클래스에는 변수랑 함수밖에 못 와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클래스 안에 만들려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편한 걸로 지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발 달아주면 되죠. 헤엄치라고 했을 때 자신의 발을 사용해서 헤엄을 치면 되고요. 자, 실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고무, 요것도 고무발 하나 만들어서 자, 이제 요 고무 날개 말고 다시요. 고무발 달아주면 되죠,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무오리는 고무오리대로 잘 날고요. 일반 오리는 일반 오리대로 잘 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수라오리. 자, 얘는 날개는 그냥 일반 날개 달아주고 발은 고무발 달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오리처럼 열고 고무오리처럼 헤엄치는 아수라오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중복되는 건 없어요. 요거를 중복으로 보면은 뭐 중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중복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그죠? 이건 중복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중복되는 걸 중복으로 봐야죠. 제가 지금 한 줄로 표현하긴 했지만은 여기가 수십 줄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은 그죠? 코드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재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상속은 상속대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 같이 쓰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다양성 3대 요소 중에 이제 두 개 했죠? 캡슐화, 상속, 다양성이죠. 자, 이제 다양성이 남았고요. 자, 다양성이라는 거는 많을 다에다가 그 모습 형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습이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 애니멀 요거 가져올게요. 요거를 컨트롤 X 잘라서 여기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상속이라는 게요.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도구가 동물이다, 도구가 애니멀이다, 캣이 애니멀이다라는 걸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고, 자바는 비로소 이제 이 두 클래스가 서로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도구 하나 만들고 얘한테 무브를 시키는 거죠. 동물이니까 무브할 수 있죠. 캣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요거 다양성을 적용을 시켜보자면, 동물이 다시요, 그러니까 개가 이제 동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캣이 동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잖아요. 사라졌네. 고양이랑 개를 봤을 때 요거의 공통점을 싹 뽑아가지고 동물로 바라보는 거. 사람이 잘하는 거죠, 요거. 자, 그래서 이 도그랑 캣을 동물로 바라보고 싶다. 자, 동물로 바라보는 거 요거 A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애니멀로 지어주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값을 안 정하시면 요거 A.점 하면은 자바는 이 A1을 요거 보고 동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처럼 다루게 됩니다. A1이 동물이다라는 것을 이 클래스를 보고, 아, 동물은 무브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에러가 나긴 해요.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자, 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자, A1한테 바크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동물한테 지져봐 라고 하면은 이게 틀린 말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고양이는 지질 수 없잖아요. 바보하고, 그죠? 자,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동물한테 특정 동물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동물로서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야겠죠. 무브는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동물로 바라볼 것이냐? D1을 동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걔가, 도구가 애니멀로 모습을 바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걔는 D1은 동물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에다가 C1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는 고양이 캣을 동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역시 move 이렇게 하시면은 고양이랑 강아지가 muve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행을 해보시면은 잘 나오죠. 근데 이 오버라이딩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고양이한테, 그죠? 뭔가 시킬 때 안 하죠. 그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다양성에 있어서 오버라이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놔야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객체를, 그죠? 또 다른 형태로 바라볼 때 그 객체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다양성은 이제 뭐다? 하나의 객체를 여러 모습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무작정 여러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체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객체 간의 관계는 상속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바는 도그랑 그죠? 애니멀이랑 서로 다른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려줬기 때문에, 도그는 애니멀이라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자바의 대원칙이 있어요. 타입이 다르면 대입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그 뭐죠? 도그가 애니멀 변수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형변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도구가 애니멀로 절대 못 들어가요. 대입하고자 하는 값의 타입과 변수의 타입이 다르면 절대로 안 들어간다. 이게 자바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형변화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깜빡하고 안 넣어도 자바가 대신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상속관계에서는 자바가 자동 형변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동으로 형변환 해준다. 여기 형변환이잖아요, 이게. 앞에다가 형 적어서 다른 형으로 바꾸는 거.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자바가 이제 형변환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하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자, 요 C1에다가 A1 넣는다. 안 되죠? 자, C1은 캣이고요. A1은 애니멀이에요. 대입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요거는 당연히 형변환 안 해주는 겁니다. 자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왜 안 해주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자바는 안 해줘요. 여러분이 강제로 하셔야 돼요. 할 거면. 그죠? 근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제로 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어쨌든 상속관계에서 객체가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상속관계에서만 바뀌고, 자, 안전한 경우가 있고 위험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언제냐?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는 하위에서 상위로 갈 때, 안 해주는 경우는 상위에서 하위로 갈 때. 안 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왜 자바가 안전하다고 판단할까요? 하위에서 상위로 모습을 바꾸는 거. 캣이 하위 개념이죠. 동물이, 애니멀이 상위 개념이고요. 그래서 캣이나 도그가 애니멀이 되는 거는 문제 없죠. 자바가 대신 해줍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캣이 애니멀이 되는 건 안 된다고 자바가 이렇게 빨간 줄을 띄우죠. 자, 이거는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라는 거 동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다가 야옹 하나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고양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고양이한테 동물에 대한 뭔가 시킬 때 고양이는 못할 수가 없죠. 그죠?
애초에 얘는 동물이었다가 거기다 더 추가돼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동물로 모습을 바꾸는 건 괜찮아요. 자신의 크라이만 사용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정확히 뭐랑 똑같이 작동할 수 있다? 동물이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리가 없으니까 자바가 봤을 때는 이거 안전한 거예요. 에러 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건 안전해요. 하위 개념이 자신의 기능만 동일하면 완전히 상위 개념과 모습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근데 반대는 불가능하죠. 요거는 왜 그래요? 요거는 지금 A1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죠? A1에 도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캣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A1에 제가 이렇게 도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D1. 요거 자바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난리 나요. 그죠? C1한테 이제 뭐 시킬 수 있어요? 크라이 시킬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들어와 있는 거 뭐예요? D1이죠. 도구잖아요, 도구. 도구한테 크라이가 있습니까? 없죠. 이러면은 도구한테 크라이 시키다가 프로그램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꺼져버려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에러는 컴파일 때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바가 빨간 줄 띄워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자바가 봤을 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나갔는데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렇게 막 에러 나서 꺼지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제품에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컴파일 때 에러를 많이 잡으셔야 돼요. 실행 중에 에러 나는 거는 이거 막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자,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자바가 해줄 리가 없죠. 이게.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강제로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책임은 여러분 책임인 거죠. 이게. 자바는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동 형변환이라고 해요. 요거를 자바가 대신 안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요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위험하다고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쓰긴 써야 되는데 확실할 때만 쓰셔라. 지금 보시면은 A1에 D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C1이 들어가 있으면 A1에 이 캣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눈으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코드상에. 이러면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에러 안 나니까. 됐죠? 자,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건 결국 필요에 따라서, 그죠? 정리할까요? 필요에 따라서 객체의 모습을 그때그때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막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때 이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특히나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을 다시 꺼낼 때는 수동 형변을 해야 되는데 자바가 안 해주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수동 형변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피치 못하게 할 상황이 오긴 합니다.